당진시가 추진하고 나선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장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남 지역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대신에 교권 보호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성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의 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누구나 광천김 상표를 쓸 수 있게 된 건데 광천김조합은 정관을 개정해 단체 표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술 럼피스킨병이 지난 16일 부여에서 확진된 이후에 열흘 연속 충남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등 럼피스킨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4월 수만 명이 당진으로 찾아오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인데요.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서 심각한 주차난이 오개티로 지적되자 당진시가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범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축제가 열려 해마다 5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입니다.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차는 25대. 축제 때마다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진시는 4년 전부터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축제 추진이 일부 임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일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멈춰있던 주차장 조성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제 확대를 앞둔 만큼 축구장 6개 면적에 최소 차량 50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 예상 사업비는 80억 원 정도입니다. 이후에 이제 축제도 계속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주차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주차 공간이 마련되면 축제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진시 관내에 있는 그 단체 체육대회라든가 또 우리 그 당진시의 그 문화축제, 시 자체적인 또 이런 문화 공연 또 이런 거로 얼마든지 활용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지역 경제 그 적합 수입이라든가. 반면 섣부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차장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모와 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습니다. 인근에 있는 예산 시장을 보더라도 상당한 그 240만 명이 다녀가는 그런 축제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56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기 이전에 의혹 해소하는 데에 대한 노력과 공을 넘겨받은 건 당진시의회.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계획안이 부결되자 당진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장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두 그룹이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반대한 거는 다른 대안이 없나. 지난번에 부결시킨 걸 또 올려보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권이 셋에다가 반대 2명에다가 찬성 1명으로 이렇게 부결이 됐어요. 당진시는 계획안을 보완해 의회에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교원단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원단체 4곳은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니라며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 보호 조례를 강화해 교권 강화와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홍성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의 상표를 다른 지역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특허법원은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취소 판결에 대해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광천김 표장을 조미 구이김이 아닌 유사 제품에 사용하고 또 일부가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는데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정관을 개정해 단체 표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열흘간 충남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부여의 한우 농가가 럼피스킨에 확진된 이후 충남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항체가 형성됐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는데요. 27일 오후 기준 충남 지역의 럼피스킨 확진 농가는 41곳으로 서산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된 소는 1,700여 마리입니다. 충남 지역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터전이 될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충남도 스마트농업과 최종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의 최종관 주무관입니다. 예, 도내 첫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이 지난 24일에 준공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자본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신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추고 충남 도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터전이 될 첫 번째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이 부여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용 맞춤형 스마트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준공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은 토양 없는 재배 방식인 에어로포닉스와 소열 에너지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농가의 영농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충청남도에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 0.3헥타 규모의 스마트팜을 신축하고 냉난방 에너지 시설 등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영농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 신축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끝으로 그럼 충남도의 청년농 지원 정책 추진 계획도 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스마트팜 경영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경영 실습형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창업 준비형, 창업 자립형으로 대표되는 충남형 3촉 모델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가진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영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스마트 농업과 최종관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사항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에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 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하천 72곳에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양군은 하천 77곳 중 72곳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하천의 복구 작업은 내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홍성과 청양 등 특별 재난 지역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그 밖의 피해로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발전 3사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7일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감시자를 양질의 여성 일자리로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동서발전은 도내 여성 인력 채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합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부터 12일 동안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언더2 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김 지사는 두바이에서 언더2 연합 총회와 지역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중부발전과 에어리퀴드 등 국내외 기업과 MOU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우호 협정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해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자율주행 버스 무료 탑승 체험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내포신도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시행됐는데요. 자율주행 버스는 지난달 6일 운행을 시작했고 26일까지 1,8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